경기 김포시 한 초등학교 앞. 흰색 차량이 음주운전 단속 경찰을 보고 급히 방향을 바꿉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다급하게 뛰고 차량을 추격한 끝에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습니다. 지난달 8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뒤 경찰이 스쿨존 도로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선 단속 30분도 안 돼 음주운전자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어느 정도 드셨어요? 지금 한 명? 저희 형네 집에서 마시고. 휴일 행락지 주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0.037 면허 정지 수치 나오셨습니다. 0.046%로 적발된 운전자는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낮 1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일대 37곳에서 단속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4건을 포함해 모두 28건이 적발됐습니다. 절반을 넘는 16건은 학교 앞 스쿨존에서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야간 시간대 유흥가 주변에서 단속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밤낮 상관없이 수시로 스쿨존과 행락지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오전 8시 반, 학교 앞은 등교하는 아이들로 북새통입니다. 통학 차량에 출근길 택시까지 몰리면서 도로 4곳이 모이는 학교 앞 도로는 금세 혼잡해집니다. 경찰관들이 오토바이와 차량의 방향을 안내하며 교통지도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횡단보도를 우선 한 번 건너야 되기도 하고 차가 천천히 다닌다고 해도 좀 100%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불안하기는 해요. 스쿨존 앞에서 일시정지 한 번만 했다가 가주시면 됩니다. 부모 없이 홀로 하교하는 아이들이 많은 오후 시간대는 더 위험합니다. 천천히 달리면 조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주운전 안 하면 좋겠어요. 어제부터 등하굣길 특별 단속에 나선 경찰은 앞으로 2달간 현장 단속을 이어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과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불법 주정차 등입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서울 강남구 엄북초등학교 앞에는 뒤늦게 보행로가 생기는 등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행자 도로가 없었던 이곳은 이렇게 폭 1.5m의 보도가 생겼습니다. 또 보도 위엔 이렇게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통행이던 차로도 일방 통행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 나머지 스쿨존 11곳은 올 8월은 돼야 개선 작업이 완료됩니다. SBS 여영교입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15년형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경상이면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1년 6개월에서 8년까지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벌금 50만 원에서 300만 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양형 기준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 6개월,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됩니다.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시신을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선고됩니다. 이 양형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경우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한 달 남은 10살 생일을 맞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소녀가 있습니다. 토요일 한낮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9살 승아 양. 남겨진 가족들은 승아에게 영원한 안녕을 고해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승아예요. 잘 두들두들 달리는 내 소녀입니다. 한번 맛보면 맛수가 없어요. 전승아예요. 만지면 부서질까 소중히 키웠던 예쁜 딸 승아. 승아가 생전 좋아하던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3학년 4반) 학급 친구들이 보낸 근조 화환은 가족들의 마음을 더 쓰라리게 합니다. 지난 토요일 대전 서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아 양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마와 오빠를 유독 잘 따랐던 승아 양. 사고 직전에도 승아 양은 엄마에게 친구들과 조금만 더 놀겠다며 전화했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14살 차이가 나는데 승아가 저를 항상 따르고 엄마도 막 껌딱지처럼 붙어다니고 진짜 최근에 알았는데 승아 휴대폰 비밀번호가 제 생일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승아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 남성 박모 씨는 등산 모임에 참석해 소주와 맥주 14명을 9명과 나눠 마신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20분 전 CCTV에 포착된 방 씨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입니다. 우리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아이들 쳤을 때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아 양 사고 하루 다음 날에도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또 음주운전 때문입니다. 아내와 함께 분식점을 운영하며 삼형제를 키우던 한 단란한 가족의 가장이 떡볶이를 배달하러 가다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얼마나 아팠느냐. 지난 9일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습니다. 6년 전부터 분식집을 열고 아내와 함께 밤낮 없이 일하며 자리를 잡아가던 중이었는데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자가 셋인데 지금 가르치려고 저렇게 얼마나 일만 하고 그러고 하다가 놀지도 않고 어디 놀러도 못 갔어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한 채 6살짜리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30대 엄마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 전복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하루 걸러 하루꼴로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다는 게 그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키더라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각각 56%, 68%나 됩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선 음주운전 전과 2범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지만 법원은 고작 징역 3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윤창호법 도입으로 음주운전 사망 시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게 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란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시동 잠금 장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인데 대당 250만 원 정도 내면 기존 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에 설치된 측정 장치를 불었더니 실패 표시가 뜨면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 시동 잠금 장치인데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만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패스가 됐습니다. 미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고 있는데 최대 70%까지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고를 냈어도 사실 경각심이 뭐 크게 없는 상태라서 또 사고를 내고 있는 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습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이제 분석.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술에서 거둔 세금 3천억 원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도입은 더딥니다. 국회에서 이 시동장치 하나 다는 법안이 14년간 통과가 되지 못했을 만큼 관심이 적습니다. 이제라도 또 다른 승하가 나오지 않도록, 또 다른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강력한 처벌과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블더 전연남이었습니다.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은 60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하 양 사건 이후 일명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이 발의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10년 내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면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강력범죄, 성범죄로 국한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음주치사 등을 추가해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음주운전 살인운전이다. 마찬가지로 음주치사죄도 살인죄로 다루어서 신상 공개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신상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스쿨존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4년간 21건으로 줄지 않는 만큼 기존 처벌에 더해 신상 공개까지 하자는 겁니다. 국회를 찾은 배승하 양의 오빠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누가 가해자가 운전대를 잡도록 방치를 했는지, 그리고 가해자는 어떻게 5km가 넘는 긴 거리를 운행했는지 승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고. 음주운전 전과자가 술을 마시고 차에 오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다면 이를 바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